오케이. 자, 잘 계시죠? 아직 여름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고, 태풍이 남쪽에서 올라온다 해가지고, 간접 영향권 해가지고, 비도 좀 오고, 바람도 좀 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도의사는 지난주에 휴가 기간이었지만, 제대로 편한 휴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안양의 안성이죠. 안성에 폭발물 화재 사고도 있었고, 소방관 순직도 있었고 해서 의장으로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장례 절차를 치렀고, 그다음에 파주 DMZ 길 개방 행사에도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 구상했던 도정 업무를 오늘 월요일 날 일 시작하자마자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라든가 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 오늘 발표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현종 차관인가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급소를 맞을 일은 한 주군밖에 안 된다 하면서 축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좀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또 경기도지사 나름대로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 대응을 해서 특히나 경기도에가 반도체 공장이 많기 때문에 오늘 평택인가요? 반대쪽 공장 기공식에도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라이브 방송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짧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5분간만. 자, 첫째로는 이재명 도지사가 8월 14일 날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마지막 공판일인데 그날은 증인이 2명이 참석하게끔 되어 있고 이재명 도지사의 최후 진술 그리고 검사의 구형 절차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의 그 재판 절차를 검색을 해보면 증인 2명 중에 1명은 현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고 1명은 현재 주소가 확인이 되지 않아가지고 증인 소환장이 송달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14일 결심 공판 때 증인들이 불참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증인 중에 1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고 또 1명은 우편물이 송달이 안 돼서 아마 증인들은 참석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이재명 도지사의 최후 진술과 검사의 구형 절차로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금문 똥파리 세력들은 현재 증인들이 불참을 하게 되고 사실 조회서 확인, 그다음에 이재명 형님의 그 징계 절차가 있었는지 하는 회계사협회의 그런 공문이라든가 사실 촉탁 확인서만 현재 도달된 상태인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8월 14일 날 재판에서는 크게 변동사항 없이 재판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의 선고는 8월 말 빠르면 8월 말경에 그리고 늦으면 9월 초까지 연장이 될 것 같고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추석 전에는 깔끔하게 선고를 하고 즐거운 추석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도 예상하겠지만 크게 1심과의 달라진 형님의 전신 상태가 정상이었다는 그런 것을 증명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의 판단 상태를 크게 어그러뜨리는 그런 판단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도의사의 현재 그 도정 업무 추진은 2심 재판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현재 신속하게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과 대한민국의 이런 무역 분쟁 충돌, 그다음에 이런 경제 전쟁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재명에게 훨씬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공장,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 반도체에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2심 재판 선고로 인해서 직위를 박탈당한다든가 하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에도 상당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물론 법리적으로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봉착한 상황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판사들도 이것을 고려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중요한 경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감안해서 아마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는 오늘 반도체 공장 기공식도 참석을 하고 간부 조례회 회의에서도 끊임없이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이재명 도지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 이재명이 두려워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재명 도지사가 도정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도지사를 지켜봤죠. 이재명 도지사가 두려워하는 게 뭔 것 같습니까?
돈, 권력, 명예, 뭘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도지사가 두려워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사법재판, 사법 판단, 이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제 생각은 그렇게 느낍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을 한 게 없고 청렴결백하더라도 이재명 도지사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이 재판 절차를 오히려 자신감 있게 대응할 것 같지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사법재판이라든가 재판 절차에 계류될 때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법을 달아보고 소송을 많이 해봤을 것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명확히 예측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재판이라는 것이 어떤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정황이라든가 여러 요소에 의해서 예상 불가의 그런 판단이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다른 거, 여러 가지 돈 문제라든가 어떤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재판 절차가 계류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마 이재명 도지사도 겉으로는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표출하지만 상당히 2심 절차도 그렇고 1심 절차 전반을 거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얼마나 자신의 그 정당함, 자신의 업무 추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지를 성남시장 시절에 형님이 녹취한 수천 개의 녹취록이 있죠. 이재명과의 그런 녹취들, 그런 것들을 공개를 했잖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형님과의 이런 욕설이라든가 말다툼을 할 때, 가리는 게 있었습니까? 이재명 형님이 이재명과 통화를 할 때, 너가 지금 욕하고 있는 거 다 녹취하고 있다, 녹음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죠. 그리고 이재명 형수님도 이재명 도지사하고 통화하면서 자신이 이재명과의 이런 대화를 다 녹취를 하고 있다, 이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그래, 녹취해라, 녹취한 거 유포해라, 언론에 공개해라,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면서 욕을 했죠. 자, 여러분들은 이거에서 뭘 느끼십니까? 성남시장 당선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남시장이라는 이 직무 자체, 그리고 성남시장이라는 신분 자체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시장이 가지는 권력, 명예, 부, 이런 것을 따지면 이재명 도지사가 만약에 녹취를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말조심을 했을 거예요. 말도 가리게 하고 형님이나 형수님이 그렇게 녹취를 한다고 경고를 했을 때 말을 가려서 했겠죠.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거나 시민들에게 유포가 됐을 때 자신에게 닥칠 엄청난 공격, 비난, 감히 시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언행을 하느냐 하면서 비판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이재명 도지사 할 말 다 하고 욕 할 거 다 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그걸 느껴요. 이재명 도지사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일단은 자기 성과를 못 참는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대응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강력하게 처단한다,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두려워하는 건 없다. 틀리고 악랄하고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할 말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신분이나 어떤 이런 자신의 이런 욕설이나 언행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었을 때 닥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잘못되고 부모에 대한 필연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자신의 도정 업무라든가 시정 업무를 할 때 결코 두려워하는 것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조인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사법재판을 받을 때는 오히려 더 긴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심 재판이라든가 현재 재판 진행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재명 개인으로서는 하루하루가 참 힘든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재명 도지사가 법조인이라는 그 장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이재명 도지사의 그 정책 발표에서 알 수가 있었죠. 뭡니까? 지난주죠. 불법 폐기물 800톤, 그리고 약 500여 차례를 불법 폐기물을 버렸던 그 폐기업자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포해서 구속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 여름 현재 휴가가 끝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름철 휴가에 계곡이라든가 이런데 자기
공공 이런 계곡 공유지를 개인 사적인 땅으로 이용해서 불법 건축물을 짓거나 해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이런 것을 1년 내에 전부 정리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죠. 그리고 오늘 뭐 간부 확대 회의에서는 제가 영상 앞에서도 띄웠지만 그런 불법 건축업자들 그리고 불법 장사꾼들을 개기고 법을 어기고 그리고 불법을 어김으로써 얻는 이득이 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불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개길 때 털어버려라 이런 극강의 어고를 써가면서 불법의 엄단 의지를 나타냈죠. 이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을 때 아마 경기도민들은 아마 박수를 보냈을 거예요. 통쾌하다. 지금까지 왜 지난 도지사들은 이걸 못했을까? 이재명 도지사가 이번 여름부터 내년 여름 휴가철 임박하기 전까지 1년 동안 전수조사를 거쳐가지고 이런 계곡에 있는 불법 음식점들, 건조물들, 축조물들, 건축물들, 구축물들 이런 거 전부 다 철거하게끔 지시를 했고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불법 상태가 방치되면 그 불법 구조물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징계를 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참 이게 법조인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 자치단체장이 될 경우에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도 도민 중에는 이렇게 불법이긴 하지만 계곡에서 이렇게 음식점을 하는 사람도 도민이긴 하죠.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불법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단 의지를 밝혔고 아마 이번 1년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죠. 아마 이번 이재명 도지사의 1년 안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가져봅니다.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서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매운동이 거세죠. 거기에 뭐 동참하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에 있어서는 일본산 쓰레기 시멘트 있죠. 일본산 석탄이 사용된 건설 자재는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전격으로 지시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옛날에 아토피 피부가 없었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아토피 피부염이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 새 아파트 증후군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됐는데 그것이 아마 일본에서 쓰레기 방사능이 함유된 이런 쓰레기라든가 석탄, 시멘트, 폐타이어 이런 것을 엄청나게 폐타이어 같은 거 엄청나게 100% 싼 가게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갈아 가지고 시멘트로 써 가지고 새 집을 지어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에 걸리고 예전에 없었던 이런 피부 질환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뭐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생각을 해보고 이런 지시사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일본과의 이런 경제 전쟁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긴 하죠. 이런 대응 전략에 있어서 경기도 나름대로 정부의 이런 일본과의 무역 전쟁 그다음에 경제 전쟁에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는 뭐 오늘도 공관에서 공관 활용의 모범을 보여줬죠. 뭐 경기도 내의 보호 단체 지부장들을 초청해 가지고 나라에 희생하신 특별한 희생을 하시는 분들을 각별히 대우하겠다 하면서 오찬을 뭐 대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난 공감 소통의 날 행사 때 지적을 했지만 공정 소비자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 있죠. 거기에서 가습기 살균 문제를 한번 언급을 하신 걸 보신 적이 기억이 날 거예요. 공정소비자과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먼저 공공의 영역에서 먼저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 가습기 살균 사태가 이렇게 확대 일로를 밟지 않지 않았겠냐 하면서 언급을 했죠. 국민의 이런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힘든 영역을 공공의 영역이 터치를 해달라,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경기도 공정소비자과가 공감소통의 날에 있었던 이재명이 도의사의 이런 지시, 부탁을 받고 아마 그 장례 서비스, 폐업한 상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상조업체들의 그 잠자는 보증금을 찾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를 돈을 내고서도 상조업체가 폐업이 되면 돈 찾을 길이 막막하죠.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 일일이 이걸 찾고 뭐 협의를 하고 소송을 하고 하면 상당히 힘든 일인데 이것을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에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런 폐업한 상조업체들을 찾아가고 우편으로 보낸다든가 문자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보증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런 활동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이런 지시를 잘 받들어 가지고 이렇게 발굴하고 애정을 갖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일을 이렇게 솔선수범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는 우리 이정렬 변호사는 오늘 에피소드가 있었죠. 방송통신위원회 윤종주 49세죠. 방송통신위원이 사망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물러나서 참 다행이다 이런 트윗을 날렸죠. 그러다가 팔로워가 상세한 해설을 부탁한다 하니까 이 사람이 이재명 지지자입니다 이러면서 약간 조롱하고 모욕한 그런 해명성 트윗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종주 방송통신위원이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재명 지지자다 이런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죠. 리트윗을 했다는 것이죠. 참 이정렬 변호사 참 이런 인격 이런 성품으로 도대체 무슨 정치에 관심을 갖겠다고 글을 올리고 민주당 또는 문재인을 빨고 있는지 참 한심스러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 이재명 도지사 추진하는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참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번 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약간의 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재명 도지사의 2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재명 도지사의 2심 재판이 오히려 일본과 이런 무역 전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 2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이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이 두려워하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재판 절차 이것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부정부패, 비합리성, 불합리함 그리고 위협 이런 것은 가스총을 차고 다닐 정도로 대응할 용기가 이재명에게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에게 두려운 것은 없다 이겁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